사실은 오늘 내란 특검 수사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신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나온 거 보고 잘된 수사다, 뭐 미진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특검이 사실상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1심에서 형사 재판 중이거든요. 근데 왜 특검이 또 내란 특검이라고 불리냐? 정식 명칭은 이제 내란 플러스 외환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외환 유치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얽어매가지고 소위 말해서 구속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시켰는데 사실 내란뿐만이 아니라 외환 유치는 뭐냐? 그러니까 적에게 전쟁을 도발하게 하는 건데 김정은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통모를 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 뭐 적을 이롭게 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란죄는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외환 관련해서 더 큰 것으로 또 얽어매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실패했다. 그 부분이고 본질적인 건 뭐냐? 네네. 계속 그 민주당이 그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내란 동조, 그리고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는 당시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다는 거로 직권 남용 걸로 걸었는데 특검도 정치적 특검마저도 이거에 대해서 무혐의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걔네들이 하는 게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가지고 자기네들 사람들을 꽂아놓겠다는 건데 이게 명분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 게 뭐냐 이런 비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 대표 같은 경우는 용두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란몰이가 어떻게 보면 동력을 잃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 내란 특검을 통해서 끊임없이 했던 게 대통령을 얽어매면서 그 다음에 한덕수, 그 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그 내란 몰이를 통해 가지고 프레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대통령 다음에 국무위원회에서 이제 멈춘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위안 정당 해산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스톱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뭐라고 할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잘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못했다고 말하기도 그래서 쟤네들은 할 수 있는 게 내란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특검, 종합 특검이란 또 얘기를 하는데 뭐 산타클로스인가요? 종합 선물 세트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상 내란몰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력을 잃게 하는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볼 때 조금 뜨하고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전선을 사법부 능멸하는 동력이 잃었다. 특검마저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흔들면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특검 자체가 워낙에 결론을 맞춰놓고 계속해서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내란, 외환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엮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한 거였는데 그게 이제 시도가 완전히 막힌 거였잖아요. 근데 일단 이 특검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탄핵 인용 판결문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엄이라는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민주당의 잘못, 정말 국무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30명 가까이 탄핵을 하고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일부 부서, 법무부 같은 곳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막 화장실 청소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놓은 탄핵 인용 판결문에서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김건희 여사님 관련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별건이 좀 많았잖아요. 정말 근본 목적이 아닌 다른 곁다리에서 뭐 목걸이를 받았네, 백을 받았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보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특검 왜 했었지? 왜 있었던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특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를 네. 소위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그걸 제가 또 자꾸 우리라고 하네요. 저는 정당 사람이 아닙니다만 우리지 뭐.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이슈를 잊혀지지 않도록 잘 끌고 가야 하는데 지금 통일교 문제 있죠. 네. 대장동 항소 포기 있죠. 부동산 정책 실패했죠. 환율 오르죠. 또 김현지 현지 누나 이슈 있죠. 여기에 추가된 거예요. 이 특검 이 약간 뭐 미진한 수사라고 해야 될까? 열어보니 별거 없더라. 이거를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또 아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 최고위원회의 천막 농성을 한 거 보셨죠? 네. 영상 대략 뭐 오고 가는 내용은 들었어요. 예, 그냥 대변인께서 그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저는 진짜 아프다. 아프면서 봤습니다. 양항자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의 설전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보면 우리가 천막 농성을 하는 그게 있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도한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그래요. 그 개인이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데 본질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자기네 입맛대로 사법부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목적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저는 양양자 의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거예요. 본질이 갤럽 여론조사가 굉장히 잘 안 나오고 예. 그거는 이제 면접 여론조사고 그다음에 ARS 여론조사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민심을 담아내는 것은 갤럽이다. 면접 여론조사다. 그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을 고취시킨 건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게 있고 못 나오는 거 있을 때 우리가 잘 못 나오는 걸 보면서 보수적으로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예. 장소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판을 보고서 지금 치열하게 싸워야 되냐. 전선이 흩어지면 안 되는데 네. 좋은 취지지만 예. 자꾸 지금 이게 서로 간에 싸우는 양상으로 되다 보니까 예. 김민수 최고가 발언이 끝나고 양양자 최고가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 ARS 관련해서 뭐 부분이 있고 갤럽 여론조사처럼 면접 여론조사에 대해서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간의 입장 차는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봤을 때 언론, 저도 한때 기자였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자꾸 갈등 양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목적은 우리가 천막 농성을 하는 이유 저도 내일 천막 농성 가서 합류를 하는데 그게 이제 본질이 흐려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견을 제시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만 이 이견이 제시됐을 때 갈등 양상으로 자꾸 비춰질 때 굉장히 보면 우리의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비공개 때 서로 간에 했으면 좋았을 얘기했으면 텐데. 어쩔까, 그러게요. 어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막농성의 그런 본질은 뭐예요? 대변인님? 천막농성의 본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다수의 폭정이라는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니 다수결로 하지 이게 다 모든 게 정답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다수결로 한다면 뭔가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 없는 거죠. 한 예로 이제까지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걸 보면 한 90건, 80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이 22대인데 21대 전에 20대,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21대부터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대부분 일괄 통과시킨다는 거죠. 상임위에서는 서로 대화 타협을 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표결을 해서 간다는 거죠. 그런 일방 독주, 특히나 그냥 안건이 아니라 지금의 사법 시스템을 깡그리 파괴하는 소위 말해서 내란, 전담재판부, 그다음에 법 왜곡죄,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 그다음에 4심제 이게 바로 다 윤석열은 묻지마 유죄, 이재명은 묻지마 무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데 표결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그래서 우리의 절실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 싸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데 자꾸 안에서 싸우는 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네, 언론은 네. 그런 거를 또 캐치 안 하고